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역시나 최근의 흐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인 가운데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답답한 시장인데 특히나 오늘 시장은 그동안 주도하던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반도체, IT 업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 SDI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쪽에 낙폭이 좀 적은 것은 운송장비나 철강 업종 등의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총 상위에 대거 몰려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고 있고요. 낙폭이 꽤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2%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재상장 이후에 낙폭이 컸던 CJ E&M 정도만이 현재 2%대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증시까지 이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나 방향성 찾기도 어려운 시장이어서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대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수입도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32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는 1년 전 선박 수출 실적이 좋았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세였지만 이후 반도체와 석유 제품 호조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 비중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 중 건설 현장, 막노동이나 주유, 음식 배달 등 이른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청년은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에도 졸업 청년층 단순 노무직이 큰 폭으로 늘며 23만 7천 명까지 치솟았지만 비중은 7%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조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심야 전기요금 조정을 내년 이후로 속도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해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올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철강과 반도체 등 업계에서 비용 부담을 호소해온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 나라의 철강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산 철강 아변, 열연 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4% 정도의 하락입니다. 2280포인트 지금 살짝 비껴가 있는 상황입니다. 2279.36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는 보이는데요. 2287포인트대부터 한때 2260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우경이었고요.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 기미를 보이긴 했는데 낙폭을 줄이곤 있지만 크게 많이 줄이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오늘 1130억 원 정도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842억 원이나 대량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과 연기금 팔고요. 연기금 수급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오늘도 760억 원 팔고 있고요. 지난주도 거의 내내 팔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수급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488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도 589억 원 팝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반도체주들 우수수 하락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힘든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그리고 5%대의 급락, 셀트리온도 5%대의 급락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현대차는 다행히 13만 원대까지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노사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봉합 국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포스코 역시 임단협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워낙에 또 많이 빠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4%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소폭씩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KB금융부터 LG생활건강까지 여기는 그래도 빨간불이 좀 많이 보입니다. KB금융 보합이고요. 신한지주 상승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야 전기 요금에 대해서 조절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룬다라는 측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전력에는 최근 들어서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성수기 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바닥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낙폭이 무려 2.5%에 가깝습니다. 772.07포인트까지 빠졌고요. 800포인트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790포인트 장 초반에 출발했는데 한때 767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한 5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은 2.5% 급락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848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361억 원 팔고요. 외국인 455억 원 팝니다. 기관들 가운데서는 다행스럽게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들 시총 상위에 몰려있는데 지금 모두 다 급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가 하루에 빠지고요. CJENM만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메디톡스 4%, 신라제는 6%, 나노스도 2%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펄어비싼 종목 제외 모두 급락입니다. 바이로메드 3%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3%대, 포스코 캠텍 2%, HLB 4% 가까운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급락세입니다. 셀트리온 잭 6%대, 코오롱 티슈진도 4%대, 컴투스 2.85% 하락, 슈젤이 그나마 0.7% 하락으로 선방하고요. 카카오멜론은 0.7%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조정이 나오네요. 5원 30전 하락하면서 1128원대, 1130원대가 살짝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래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약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급락입니다. 시장 어떤 이슈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동안 워낙 약세가 코스피 상승을 제한했다면 오늘은 IT 업종이 좀 코스피 발목을 잡고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원을 넘어섰다가 다시 1120원대 후반으로 내려앉으면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 여기에 금융투자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코스피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수급 변수는 조금은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불거진 SK하이닉스 실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IT 업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IT 업종에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IT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게다가 워낙 강세 반전이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실적에 조금은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좀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반등을 하겠지만 이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삼성뭐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IT 업종 괜찮다, 실적 기대주다 했는데 지금 IT주들이 오늘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코스피 저점 통과 구간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스피가 2200선 중반에서 2200선 후반, 2300선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IT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반복되었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란, 실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단기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당분간 좀 등락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노텍, 삼성 SDI, 삼성전기, 대부분 주요 IT 종목들이 실적 2,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마도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란, 실적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고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데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점,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IT 업종이 곧바로 추세 반전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 이후 조금 하락 압력을 다시 키워나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서 추격 매도하시거나 따라서 팔거나 그러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 발표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2300선 이하에서는 단기 언더슈팅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비중 확대 의견, 단기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드려왔습니다. 특히 2,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IT 같은 경우는 2, 4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적이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익 모멘텀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주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은 멀지 않은 시점에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IT와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저점 매수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들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얘기부터 오늘도 바로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상황도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에 좀 파격적이니까 매번 이슈가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게 독립성 훼손시키는 거고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시장은 받아들이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트럼프의 원맨쇼입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남철 남성남 하다못해 콤비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니면 컬투처럼 두 명이라도 나오든지 그야말로 원맨쇼에다가 이런 엄청난 노이즈도 없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시장의 노이즈입니다. 주말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CN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대놓고 얘기를 했죠. 먼저 이 연준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죠. 예. 하도 궁금해서 저도 CNBC 들어가가지고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보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나눌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우선 원온원이라는 프로그램이었네요. 이 진행자 이름만 기억나네요. 조라고. 뭐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니까 땡큐 조 이렇게 친근감 있게 시작했는데 이 사진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부분은 예. 트럼프 대통령 테이블에는 메모지 한 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예. 꽤 많은 수치와 경제 지표가 나와요. 그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뭐 메모 보는 거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조금 과장되거나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틀린 숫자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 자체가 저로서는 좀 놀라웠고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 보였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자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예. 보면서 자기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초반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뭐 미국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properly trained 되지는 않았다. 즉 적절하게 숙련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고. 예. 근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그 감세 내지는 재정 확대책, 예. 그리고 리패트레이션에 대해서 즉 해외에 파킹하고 있던 돈들 갖고 들어오면은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과 돈들이 지금 returning from overseas,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 이 대목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첫 마디가 나는 very good man, 좋은 사람을 갖다가 페드에다가 이거 트럼프식으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한국말로 했다면은 나 연준에다가 나 참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 꽂아놨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예. 내가 꽂아놨는데 그 다음 얘기가 I'm not thrilled 이 표현이죠. 나 지금 신나지가 않아. 이 고금리에 이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 나 그리고 이 raising rates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않는다. 그리고 이 높은 금리 예. 이거는 결국 미국을 갖다 불리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가운데에 예. 미국으로부터 빼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관련해서 묻고 하니까 예. 뭐 자기 변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했는데 충분히 예견됐던 그런 어떤 트럼프의 행보죠. 예. 저 사람은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제롬 파월을 갖다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그리고 제롬 파월의 그때 임명을 갖다가 이제 발표하는 그 백악관 그 잔디밭에서의 그 기자회견 때에 예. 그 제롬 파월의 그 다소곳한 사진 기억나는데요. 생각보다는 제법 생각보다 늦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싶네요. 그동안 따박따박 연준은 자기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내지는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해왔던 행보를 그대로 밟아왔으니까. 예.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남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네.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네. 그동안 독립성을 가지고 뭐 점도표 인상하고 발표하고 절차에 따라서 전 세계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버리면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부분인데 네.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연준 100년사의 첫 여성 의장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0년 플러스 꽤 한 4, 5년 됐죠. 예. 연준의 역사가. 그때마다 뭐 항상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해 주자 정도였지만 예. 가끔씩은 보면은 정말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나 싶을 때는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있고 나서 금요일 날 미국의 채권 시장의 국채 시장의 반응입니다.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그날따라 특히 10년물이 제법 올랐는데요. 한 6bp 가까이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하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그다지 이번에는 비중을 안 둔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예. 소위 뭐 이제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9월 FMC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 그 다음에 12월에 올릴 확률 여전히 91%, 61%입니다. 예. 뭐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연준이 9월 달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금리 올려야 되네.
이 상황에서 금리 안 올리면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연준 그동안 큰 소리 치고 독립적이네 어쩌네. 자기네들이 뭐 이런저런 어떤 지표를 살피며 고민 끝에 어떤 통화정책을 결정하네 했는데 뭐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꼼짝 못하는 데네. 그러면 안 되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그거 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한번 준비해본 저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옛날 친구 1편에 나왔던. 자, 이쪽을 트럼프라 보시죠. 이호성 씨 쪽을. 예. 하와이로 가라. 그거 가서 좀 지내면 안 되겠나 했더니만 꽤나 뜸을 들이죠 그때. 예. 장동건 씨가. 고민 엄청 했죠. 고민 엄청 하고 나서 했던 이 표정. 이 눈빛과 이 표정. 네가 가라 하와이 딱 나왔죠. 예. 예. 네가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보호무역주의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미국 그렇죠. 사람들. 그럼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금리 올려야 그럼 우리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놈의 감세 정책이고 재정 확대 정책이고 재정 확대가 뭐냐. 뭐 앞으로 계속 빚내서 재정 확대할 거고 빚낸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 많아지는 거. 그러면 국채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보고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연준이 네가 가라 하와이 한번 해주면 이건 통쾌합니다. 통쾌한데 그 대신 세상은 꼬달파지겠죠. 또 이제 예, 세상은 노이즈가 이제 더 커지겠죠. 노이즈가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뭐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달러 강세에 대해서나 연준의 고금리에 대해서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좌충우돌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못 들은 척은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는 않는 뭐 예. 그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이게 지금 이도저도 못한다는 표현이 가장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환율 전쟁 얘기들을 꺼냈는데 예. 이게 보호무역주의 아직도 이것도 해결도 안 됐는데 환율 얘기하면서 중국 쪽 맹비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호무역주의랑 결국에는 이어져 가지고 환율까지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중국을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냥 발끈한 거죠. 보니까 최근 3개월 사이에 예. 달러 위안 환율이 8%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예. 이 정도 환율이 8% 정도 올라버리면 앞으로 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 10% 물리는 거 전혀 영향 없어요. 그죠? 환율이 다 예. 상승해버린단 말이에요. 헷질해버렸네요, 그냥. 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거 좋은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가져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거 한번 봐주시죠. 실질 실효 환율 이렇게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실질 실효 환율은 항상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 갖다가 중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즉 최근 3년간이냐, 뭐 5년간이냐, 10년간이냐 기준은 잡기 나름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2016년 10월 초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한 달 전쯤입니다. 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무렵이라고 보시죠. 예. 그때 이후에 달러가 각 통화 대비 100이고 위로 가면 숫자가 커지고 아래쪽으로 낮아지는데 위로 가는 숫자는 그만큼 달러가 강해진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자,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N입니다. 엔화 대비는 달러 여전히 강세예요. 예. 즉, 이 말은 엔화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욕을 해도 일본 보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작년 1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 싫다. 우리는 약한 달러가 미국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컷에 있는 부분. 예. 이 시점부터 실제 보시면 달러의 환율도 떨어지고 뭐 유로, 우리 원화, 위안 할 것 없이 전부 달러가 작년 한 해 내내 달러 약세를 보였던 것이죠. 예. 즉 작년 초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너무 심해. 우리 미국엔 달러 약세가 유리해 하는 것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5년, 6년 해서 한 2년 반 정도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실제 달러 강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예. 툭 건드리기만 해도 시장은 돌아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실제 보자면은 N 제외하고 우리 뭐 파란색의 우리 원화나 예. 그 다음에 이 중국 위안화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달러 강해졌다고 합니다만 요 정도예요. 이때 대비 유로는 아직까지도 달러 대비
강세예요. 강세네. 유로는 예. 아직도. 예.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작년 1월 달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큼 이번에 파워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그림이죠. 예.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즉 이거는 달러의 CFTC, 즉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통화 선물 거래에서 예. 달러 매수 포지션들, 투기적 포지션들. 보시다시피 2017년에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달러를 진짜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때 금년, 작년 하반기 유난히 팔다가 연초에 들어서 1월 달에도 막 팔고 하다가 오 하면서 돌았던 것이죠. 예. 이 국면은 뭘까요? 달러 약세 프로핏 테이킹. 이 국면쯤 오면 달러 약세에 대했던 어떤 손절. 지금쯤은 뭐죠? 이제 시장이 오히려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제법 뭐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7일 현재 184억 불, 뭐 이머징 통화 포함한 197억 불, 일주일 사이에 한 20억 달러 정도 더 달러 매수 쪽에 베팅이 많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찔끔하면서 좀 밀린 거예요. 예. 달러에 밀렸죠. 찔끔하면서 밀렸고, 그다음에 유로 달러 꿈틀하면서 약간 올라오는 중이고, 그다음에 위안인데요. 이게 문제죠. 예. 그러니 한 6거래일 연속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위안화 약세 쪽으로 고시를 했고,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갔으니까 인민은행에 그렇게 고시하는 환율에 대해 뭐라 할 얘기는 없어요. 예. 자, 이때가 한 3주 전이죠. 인민은행 그때 한번 구두 개입해서 한번 눌렀다가 다 치고 올라와서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났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트럼프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안화 고시 환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예. 그런데 살짝 위안화 절상으로 고시는 합니다. 예. 0.11% 정도.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가 0.78%나 떨어졌는데 고작 달러 위안은 0.11 정도니까 이 얘기는 뭐죠? 신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중국도 해봐라. 우리도 하겠다. 끝까지 이거예요. 가보겠다. 끝까지 뭐 이런 거 가보겠다 아니에요? 하는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 이게 궁금한 게 네. 지금 중국도 해보자고 해갖고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겠죠. 예, 뭐 외환당국도 지금 바쁘게 움직일 텐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치킨 게임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돼야 될 텐데 중국의 이런 맞대응책들이 네. 이익이 좀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거나 뭐 중국 증시가 예. 그나마 지금 일본 니케이가 박살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도 안 좋은 와중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그나마 힘을 받는 거는 이건 또 지난주에 중국 인민은행이 또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예, 돈을 풀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뭐 중국으로서는 국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야 저렇게 뭐 돈을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푼다든지 해서 위안화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거기도 뭐 막 찍어내면 되겠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어요. 막 찍어내면 우선 위안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만 달러로 출발되는 어떤 문제는 중국도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즉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든 지방 정부든 어디가 되었건 간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리고 뭐 중국 증시의 비중이 개인 투자자가 90%라고 합니다만 예. 홍콩이나 뭐 이런 쪽에 상하이 이런 쪽 할 것 없이 결국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중국 부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하면은 답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니까 해보자는 생각이죠. 그리고 저기에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황제 반열에 올랐던 시진핑 주석이 자꾸 요즘 이런저런 내외신을 통해서 권력 기반이 약화되느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뭐 그런 와중에 지금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죠. 예. 그렇게 불안하다면 열흘씩이나 베이징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뭐 시진핑이 흔들린다 권력 기반이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 저기도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두 스트롱맨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와중에 우리만 골병이 드네요. 예. 이게 시간이 또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유럽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네네. 있는데 네. 유럽 쪽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조로 여기는 드라기 총재가 또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예. 저녁에 밤에 이제 우리 장 끝나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겠는데 이번 주에 예. 해외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이슈입니다. 뭐
BOJ는 다음 주니까요. 예.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인데 BOJ도 오늘 지금 난리 났어요. 국채 시장에 장 열리자마자 그냥 뭐 국채 수익률 급등하고 니케이가 빠지니까 BOJ가 우리 무제한 살게 하면서 시장가를 올려놨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개입이 나서고 있고 일본도 화들짝 놀랐습니다만 당장 목요일 날 ECB와 드라기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너희들 조작하고 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트럼프를 갖다가 만족시킬 만한 레토릭을 구사할지 여전히 네가 가라 하와이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네가 가라 하와이로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하나 더 센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한 관세 결정이 이번 주 중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시작이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목요일 날 22 대응 한번 보시죠. 그걸 보고 나서 트럼프가 또 장군멍군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 22가 트럼프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쪽으로 슬쩍 한 발 빼면은 유로강 달러 약세가 조금 어느 정도 그럴듯한 기간과 그럴듯한 폭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뭐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환율 오늘 여쭤볼 계획은 없었는데 환율 부분이 지금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5원 지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1130원대 매물이 뚫리면 20원대 뚫리면 30원까지 금방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은? 우리 차트 한번 띄워보시면 이거 오전 한 10시쯤 차트인데요. 일단은 1125원에서는 막히는 양상이죠. 자, 우선 여기서 조정받을 때는 됐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받을 때는 됐고 시장이 무거운 건 사실인데 여기서 트럼프 발언까지 나왔으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하방 경직성이 느껴집니다. 많이 가봐야 여기예요. 많이 가봐야 당장은 여기고 그러나 여기서 피보나치를 꺼본 결과 만약에 깊어진다면 한 1111원 정도 이 정도네요. 조금 더 깊어지면 한 1103원 정도까지는 염두에는 둘 수 있겠으나 이게 지금 바깥 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안정되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환율 특히 위안도 저렇게 푹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이걸 갖다가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밀리면은 다시 또 달러 매수 시점을 갖다가 살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그거 지금 제시한 차트하고 목요일 날 22 정도를 보신다면은 주말 금요일 장쯤에는 어느 정도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목요일까지는 좀 소극적인 모습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또 알차게 많은 종목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